안녕하세요, 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캠프파이어가 진행됐죠. 시즌2 이제 다가올 시즌2 1.2.0 패치에 대한 이제 내용이 공개가 됐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데 사실 지금 항상 그래왔듯이 한국어 버전 사이트에는 업데이트가 많이 느려서 영문판 사이트에서 보고 있고 구글 번역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번역이 많이 어설퍼요.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음,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러실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다음 시즌에서 내가 애착하는 캐릭터가 애정하는 캐릭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지 쉽게 말해 좋을지 나쁠지가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든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지금 다른 사람들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즌 1 시작할 때도 사람들 뭐 야만용사 다 죽었다라고 할 때 저는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예측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단 뭐 그런 설레이는 마음만 가지시고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패치 내용을 보고 중요한 부분만 좀 이제 야만용사 입장에서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텐데요. 일단 패치 내용을 보면 밸런스 부분,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엄청 큰 상향을 받았습니다. 광폭화가 활성화된 동안 부여되는 보너스 피해는 이제 덧셈이 아닌 곱셈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광폭화에 보시면, 여기 보면 맨 밑에 광폭화 상태에서는 이게 광폭화의 기본 옵션이에요. 기본 옵션. 내가 광폭화를 터뜨리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옵션이라는 거예요. 공격력이 25%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저게 원래 하변산이었어요.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뭐 주나 마나 한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제 이게 고변산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고변산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거의 전설 이상 하나를 공짜로 꼈다 정도의 그 이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광폭화 공격력 증가는 내가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근데 새로운 딜소스가 고변산 딜소스가 하나 생겼다 라는 것은 인플레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설 이상 하나 더 챙긴 것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광폭화 상태일 때만 적용이기 때문에 광폭화 유지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줘야겠죠. 하지만 내가 광폭화 유지가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 빌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야만용사 전체의 상향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있고 이런 것들 되게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크게는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로는 시즌2에서는 최대 생명력 기반 빌드를 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패치 자체가 너네 최대 생명력 기반 최대 생명력을 많이 챙겨라 라고 종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번에 데미지 버킷이 바뀌었어요. 데미지 버킷이 바뀌어가지고 제압 피해가 어느 정도 입지가 조금 상향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압 피해라는 게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압 피해가 내 최대 생명력하고 딜이 연관이 있어요. 내 최대 생명력이 크면 제압 피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압 피해를 좀 많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최대 생명 기반으로 많이 운용을 해라 라고 지금 블리자드에서 종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패치 내용 자체가 최대 생명력 기반 빌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 생각인데 이런 원거리 피감, 근거리 피감의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아마 최대 생명력이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반지 같은 부분에는 이제 아직 속단할 수 없는 게 데미지 버켓에 대한 연구가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겠지만, 뭐 아마 자원 생성량이나 취약 피해를 빼고 최대 생명력을 넣는 그런 방향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새화량이라는 건 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강량이 기본 생명력 기준이었던 스킬들이 죄다 지금 최대 생명력 기준으로 변경되었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본인들이 최대 생명력 기반 빌드를 해라 라고 종용을 했기 때문에 최대 생명력이 커지면 문제가 하나 생기게 돼요. 보강을 채우는 게 많이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보강을 한번 채우고 나서 유지하는 거는 이제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커졌을 때 이 보강을 한번 가득 채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치들은 당연한 거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본 생명력 기준이었던 것들이 최대 생명력 기준으로 바뀌었다. 그 정도고요. 요 버스카이 최고 분노라는 건 요거예요. 고피플리님, 요게 60%였는데 지금 100%로 상향을 해줬다라고 해요. 요거는 왜 그랬냐면 지금 대부분의 빌드가 솟구치는 경로를 쓰고 있죠. 물론 광치 버그 때문에 피품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솟구치는 경로를 쓰실 거예요. 하지만 이 솟구치는 경로는 핵심 스킬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즌에서는 광분, 그 다음에 무기숙련, 요것들을 많이 사용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솟구치는 경로는 핵심 스킬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얘도 쓰라 하고 상향을 많이 시켜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광폭화 추가 피해가 고변산이 됐기 때문에 얘가 고변산 135%, 얘가 상향을 받으면 10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가 맞죠. 그래서 요 정도 상향을 해줬고요. 저게 아마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빌드를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파열이 굉장히 상향을 많이 받았죠. 파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파열이란 스킬은 몬스터의 피통이 굉장히 올라갈수록 효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보스 런타임이 짧아질수록 효율이 별로 안 나오는 스킬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캐릭터의 성능보다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디아블로를 처음 시작했을 때 도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도적도 초창기에 캐릭터 설계만 보면 나쁘지 않은 캐릭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의아하실 수 있을 텐데 도적의 방어 기제를 살펴보면 회피가 주 방어 기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회피를 통해서 일부분의 공격을 회피를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력 흡수를 통해서 버티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구조 자체는 설계가 잘 돼 있지만 문제가 뭐였냐, 환경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악몽 던전이 패치가 되기 전에는 고단으로 가면 몬스터가 너무 세서 한 대 맞고 죽어버리니까 회피라는 거는 100%가 아닌 이상 한 번 뚫려버리면 한 대 죽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는 옵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는 잘했지만 환경이 나랑 안 맞았던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악몽던전 난이도가 하향되고 나서 도적이 방어적인 측면에서 좀 불평불만이 많이 사그라들었죠.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어리라는 건 보스 런타임, 이번에 신규 보스가 나왔죠. 그 보스들의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냐, 내가 파밍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보스들의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냐, 악몽 던전의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냐. 만약에 악몽 던전의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파일은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스킬이에요. 맵핑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하지만 보스의 비중이 높고 보스 런타임이 굉장히 길다 라고 한다면 파일은 굉장히 큰 효율을 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파일이 상향이 많이 유의미한 상향이 있었다. 그 다음에 끝없는 분노는 왕성한 분노입니다. 왕성한 분노. 요게 이제 분노 생성량이 많이 상향이 됐고요. 요거는 미친 존재감. 요거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 생명력 기반 빌드를 해라 라고 종용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상향을 받았고요. 요거는 전투의 원기인데 요게 이제 상향을 좀 받았는데 좀 애매해요. 요것도 방금 드린 말씀이랑 좀 일맥상통하죠. 환경에 관한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악몽 던전이 거의 주 컨텐츠였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패시브가 효율이 많이 딸려요. 왜냐면 엘리트라는 것은 정예 이상, 정예 보스를 얘기해요. 일반 몬스터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 몬스터가 아닌 엘리트한테만 우리가 사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 몬스터도 충분히 강력한 몬스터가 많아요. 시체왈, 벤시, 그 다음에
레이저 쏘는 궁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지까지는 이게 활용이 많이 안 됐었는데, 요것도 환경에 관한 문제죠. 만약에 다음 시즌이 거의 보스만 때려잡는 게 대부분이다. 근데 그 보스마저 보스 런타임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보스가 공격이 굉장히 세다 라고 하면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효용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꺼운 거죽도 마찬가지로 보강량이 최대 생명력 기준으로 변경이 됐고요. 요거는 이제 전설 로드인데, 전설 로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시즌 자체가 광분 그리고 무기 숙련 기술들을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다른 뭐 선조의 망치 같은 경우는 원래 강력했으니까 이제 광분을 많이 쓰라고 좀 종용을 하고 있는데, 전설 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보면 깔끔한 기술 요거 말고는 좀, 요거랑 전쟁 인도자 말고는 유의미한 버프는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좀 사용하기가 좀 애매하게 상향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깔끔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수를 쓰는 광분 빌드나 쌍수를 사용하는 소용돌이 빌드, 이제 라마를 사용하는 빌드죠. 그런 빌드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치명타 확률 최대치랑 지속 시간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네가 최대 생명력을 올리라고 종용을 했기 때문에 보강량을 올려주는 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해 분노가 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광폭화가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광폭화가 중요해졌는데, 광폭화 피해량 보너스가 25% 고변산이 또 추가가 돼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보드에 대한 변경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즌 열리고 나면 최대한 빨리 좀 시간을 투자해서 좀 연구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측면이란 건 위상이에요. 이제 선조의 힘, 선조의 망치 위상이 좀 상향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는 이 위상을 사용하면 범위도 커지고 모든 범위에서 똑같은 딜이 들어가고 딜량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향이 많이 됐죠. 15% 정도 딜이 상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대지 격퇴자예요. 대지 격퇴자인데, 이게 상향이 받아도 사용하기에는 좀 아무리 연구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니크 아이템 라말이 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즌에는 취약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아마 제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버린다 정도는 아니지만 중요도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실컷 붙여줬던 취약을 다시 빼버렸어요. 이걸 최대 분노로 줬고 분노당 피해량도 증가했고요. 그래서 상향이 엄청 돼서 라말의 이게 사용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고위력 라말을 파밍하는 게 이번 시즌에 대부분의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상향을 많이 받았고요. 푸른 서슬 비물리 피해 속성 증가됐고, 요건 지옥망치예요. 지옥망치가 지각변동 스킬 레벨 등급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선조의 망치, 선조의 망치란다. 선조의 맹세입니다. 선조의 맹세가 굉장히 상향을 많이 받았어요. 강철 소나기에 끌려간 적이 무려 곱하기 50%의 추가 피해를 입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하이엔드 빌드로는 좀 적합하지 않을지 몰라도 육성 구간, 그리고 아직 파밍이 많이 부실할 때는 광분, 그 다음에 강철 소나기, 그리고 지각 변동, 이 세 가지를 쓰는 빌드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지금 아구가 딱딱 맞아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쓰는 빌드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조의 맹세를 빠르게 파밍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이제
광분을 사용하게 되면 단점이 달려들기에 그런 기동성을 잃어야 된다. 그리고 범위 공격이 안 된다. 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강철 소나기로 끌고 와서 광분으로 스택을 쌓아준 다음에 지각 변동을 쓰는 그런 빌드 자체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조의 맹세를 빠르게 득템하실 수 있다면 엄청 이득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과잉살상 요거 상향이 됐고요.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심홍색이 전장인데 파열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로 변경이 됐죠. 요것도 다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보스 런타임이 굉장히 길어진다 라고 하면 굉장히 효율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그 부분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고요. 배틀 트랜스는 전투 무아지경입니다. 전투 무아지경도 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무려 광분 보너스 등급이 100%. 무슨 말이냐면 여기 광분 스킬 레벨이 2배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업그레이드 안 된 기준으로 6레벨이 됐다 라는 얘기고요. 부상피감, 쓸데없는 부상피감이 무려 최대 분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라말 전투 무아지경 쓰고 광분이랑 지각변동 뭐 이런 거 써라 라고 대놓고 지금 종용을 하고 있죠. 너무 지금 아기가 딱딱 맞아서 그렇고요. 이거는 10만 거리는 게 만보예요. 신발 만보인데 만보도 상용을 받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좀 써먹기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로거스 살짝 상향을 받았고 고어가 좀 상향을 많이 받았어요. 고어가 제가 이전에 소용도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격 속도가 소용도로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들 여기 보면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좀 본인들의 실수를 어느 정도 인정했죠. 인정을 했는데 이게 원래 양키들이 그 사과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정중하게 안 해요. 근데 양키들 기준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좀 한 것 같아요. 공격 속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 속도 대신에 반드시 필요한 치명타 확률, 극대 확률을 넣어줬고 비물리 속성이 일반 피해로 대체됐다. 그래서 라마를 사용하는 소용돌이 같은 경우에는 고로도 굉장히 효용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하고 이제 흡혈귀의 힘을 좀 볼 텐데 흡혈귀의 힘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랑은 다르게 이제 직업 전용이 없고 다 공통이에요. 공동인데 이 중에서 야만용사가 좀 활용 가치가 있을 만한 것들만 좀 볼게요. 분주 기본 기술을 5번 사용할 때마다 재사용 대기 중인 기술 중 하나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2초 감소합니다. 요거는 이제 대놓고 이제 광분이랑 잘 어울리죠. 그리고 요것도 광분을 사용하게 되면 범위 공격에서 굉장히 취약해지게 되는데 주변 적에게 최대 생명력의 80%에 해당하는 물리 피해를 줍니다. 요거는 이제 최대 생명력이라는 건 내 캐릭터의 최대 생명력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몬스터의 최대 생명력이라고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캐릭터의 최대 생명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즌 야만용사는 최대 생명력 많이 챙겨라 라고 대놓고 종용을 하고 있다 라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야만용사는 극대화 피해가 높은 캐릭터다 보니까 극대화 확률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극대화 확률이 올라갈수록 보이지 않는 DPS 상승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극대화 확률이 굉장히 민감한데 여기 보시면 보강 상태일 때 극대화 확률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대놓고 야만용사 써라 라고 준 거고, 왜냐면 야만용사가 극대화 피해만 너무 높고 극대화 확률이 타 캐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강령술사도 어느 정도 사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야만용사를 위해서 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을 처치하면 기본 생명력의 6%만큼 보강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최대 생명력을 높이라고 너네가 종용을 했으면 이런 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저주를 퍼뜨리는 건 직업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 빌드가 쓰는 흡혈귀의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냐면 저주를 퍼뜨리는 것 자체가 다른 일의 흡혈귀의 힘들이랑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쓰는 빌드가 많아질 거예요. 예,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 같은 경우에도 광분이랑 굉장히 어울리죠. 기본 기술의 적에게 적중하면 공격 속도 4% 증가하고, 이게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길죠. 10초. 10초면 정말 긴 거거든요. 그리고 5의 중첩. 최대 중첩에 도달하면 기본 기술 피해가 무려 2배 이상, 2.5배 이상, 160% 상승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광분 빌드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기 숙련을 사용하는 빌드라면 이 흡혈기의 힘, 왜냐면 무기 숙련 자체가 굉장히 좀 범위 공격에 취약한 스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해 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무기 숙련을 사용한다라면 효용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은 끝났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시즌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음, 시즌이 열리고 나면 저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재미 정도로 그런 설레임을 간직하고 바라보시는 정도만 하시고, 너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빌드를 만들고 깎아내는 과정은 소수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저런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야만용사 이제 시즌 처음 시작했을 때 레벨업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한번 제작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